안녕하세요. 자, 지금 우리나라 디지털 화폐 시장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의 지갑,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 디지털 돈이 지갑 속 현금처럼 안정적이라면?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단어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현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딜레마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계획은 뭔지, 그래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갑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딜레마. 아니, 한국 정부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도대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뭘 해결하고 싶었던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개념부터 딱 잡고 갈게요. 이름 그대로예요.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뭐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고요. 1코인이 딱 1달러 혹은 1코인이 딱 1,000원 이런 식으로 가치를 고정시켜 놓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정부는 왜 이걸 밀어붙이는 걸까요? 여기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신기술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첫째는 달러에 연동된 외국 코인들한테 우리 경제가 휘둘리지 않게 하려는 이른바 통화 주권을 지키려는 거고요. 둘째는 지금 너무 느리고 비싼 결제 시스템을 확 뜯어 고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 CBDC를 보완하고 마지막으론 이 디지털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큰 그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이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은요, 다른 나라들이랑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보통 스테이블 코인 하면 다들 그거 암호화폐 투자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한국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아주 명확해요.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결제입니다. 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90%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투자용으로 쓰여요. 뭐랄까 일종의 포카칩 같은 거죠. 하지만 한국이 만들려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쓰는 디지털 현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시장의 판을 아예 바꾸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불과 재작년에 논의 시작해서 올해 6월에 법안이 발의됐고 목표가 바로 올해 하반기 시행입니다. 와,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큰 변화가 오면 언제나 그렇듯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게 되겠죠. 이 새로운 디지털 원화의 등장은 금융산업에 있어서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회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정말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가 될까요?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분석을 보면 희비가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쪽은 좀 부정적이죠? 반면에 증권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이게 왜 그런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은행하고 저축은행은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두는 대신에 그 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가지고 있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줄 돈, 즉 총알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자 수익도 줄고요. 게다가 송금 수수료도 거의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의외인 건 신용카드사예요. 여긴 별 타격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신용으로 나중에 갚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미리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랑 경쟁하는 모델인 거죠. 실제로 카드사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핵심 사업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증권사는 활짝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거든요. 바로 토큰 증권, STO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비싼 빌딩이나 미술품 같은 걸 주식처럼 잘게 쪼개서 디지털로 사고 파는 거예요. 이때 거래 대금을 뭘로 주고 받겠어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완벽한 결제 수단이 되는 거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청사진이 진짜 우리 지갑 속 현실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어떤 산을 넘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우리가 안 쓰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결국 성공의 열쇠는 이 세 가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 입장에서 지금 쓰는 신용카드 할인이나 포인트보다 더 좋은 혜택이 있어야겠죠. 둘째,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이고 동네 쇼커나 시장에서도 다 쓸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안 되겠죠. 아주 쉽고 직관적이고 안전해야만 사람들이 지갑을 열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미래의 돈, 과연 정부가 발행하게 될까요?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발행하게 될까요? 지금 한국의 이 도전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답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금융혁신이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하겠네요.